10호 태풍 하이선이 부산 앞바다를 지난 뒤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지난주 마이삭의 피해도 아직 마무리가 채 되지 않은 만큼 또 한 번 큰 위기가 우려가 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태풍 피해 주의사항과 대비책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명예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마이삭 태풍과 비교했을 때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마이삭에 비하면 조금 세력이 약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태풍이에요. 그리고 위치가 울산에 상륙해서 해안선을 따라서 아마 강릉 부근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장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동해안의 폭풍 해일입니다. 동해안의 폭풍. 왜냐하면 많은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비에 의해서 하천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을 해안에 폭풍 해일이 일어나 버리면 폭풍 해일이 하천 흐름을 막아버립니다. 막아버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증거 사진도 있고 한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침수 현상이 대단히 심하죠. 예. 그렇군요. 지금 뭐 저희가 앞서도 태풍의 진로를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예상과 달리 울산으로 상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 전국이 영향권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보면은 태풍이 지나가는 시간대가 낮 시간대거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일단 좀 전국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나마 낮 시간이니까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그래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밤 시간이라고 하면은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군요. 먼 곳이 안 보이고 특히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 우리 이제 시야가 바로 앞에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 시간이라서 훨씬 그래도 유리한 편입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는데 이제 포항이 이제 최근접 시간이 오전 11시, 잠시 뒤에는 이제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서울이 오후 2시고요. 서울은 거리가 머니까. 강릉은 오후 3시입니다. 이제 최근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특히 이제 포항에서 강릉 사이에 그 이제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는 많은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태백산맥에서 동쪽으로는 많은 소하천들이 있는데 이 하천들은 하천이 경사가 급해요. 물이 빨리 내려옵니다. 비가 오면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하천물하고 동해안의 그 폭풍 해일하고 만나게 되면 빠져나가지를 못해서 침수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강력한 태풍 3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이미 많은 피해를 본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보면 이제 뭐 하천의 흐름을 막아서 또 침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미 침수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미 침수됐던 지역은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은 모든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욕심내지 마시고 미련 없이 빨리 대피하는 것이 유일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피해를 줄여보겠다고 뭔가 좀 대처를 하다 보면 사람이 다칩니다. 그렇군요. 지금에서 뭐 어떤 대책을 세우기는 조금 힘들다. 많이 늦었죠. 그렇군요. 자, 이제 뭐 침수 피해를 우려를 하셨는데 침수 피해 말고도 비바람이 좀 강하게 불거든요. 강풍 피해도 역시 예상해야 될 범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강풍 피해하고 이제 폭풍 해일인데 특히 이제 바닷가의 폭풍 해일이라는 강한 바람과 이제 저기압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풍에 의한 피해는 지금 이 시간은 아마 동해안도 늦었을 겁니다. 빨리 높은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우리 생명 보존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바람이 초속 31m가 넘는 돌풍이 지금 부산에서는 관측이 됐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다른 더 강한 지역들은 4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하거든요. 약 42m면은 한 150km 가까이 되거든요. 3.6을 곱하면 되니까. 그리고 국지적으로 이 골짜기 현상이든지 이런 거 보면 지역 순간 풍속은 훨씬 더 세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특히 이제 동해안 어촌들은 보면 전부 단독주택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서울만큼 그렇게 견고하게 창문들이 좋은 창문질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 바람에 의한 피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입간판이나 또는 이동식 간판 이것이 비산해서 피해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고 조처하는 것이 뭐 유일한 방법이다. 이 시점에서는. 예, 그렇군요. 태풍 하이선의 그 중심 풍속이 초속 40m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저희가 도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초속 10m 있을 때부터 초속 60m까지 강풍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뭐 중심 지역에 그러니까 태풍의 중심 지역에 최대 풍속이 40m인데 40m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돌이 날아다니고 나무가 뿌리채 뽑힌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뭐 아마 중심의 초속이 이렇다면은 부근 인근에 있을 경우에는 초속 한 20-30m 이상은 예상해야 되겠죠. 적은 것도 있지만 더 큰 것도 있습니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예, 더 큰 것도 있고 초속 40m면 시속으로 144km거든요. 네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차를 모시면서 운전대를 잡고 왼손을 이제 손을 내 가지고 왼팔로만 바람을 받아보세요. 굉장한 힘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게 온 몸으로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내 몸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이걸 또 이제 그 확인해 보신다고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손을 내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그 되죠. 정도로 정말 강력한 바람이라는 굉장한 거잖아요. 바람이 팔에만 닿는 바람도 그렇게 세게 느껴지는데 네네네. 온 몸으로 받는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힘이 내게 작용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 남해안과 동해안 같은 경우는 만조 시간까지 겹쳐서 앞서도 예.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해일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게 바다로 태풍이 접근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파도가 세질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로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이 저기압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이라고 그러면 평상시보다 정상적일 때보다 53cm 정도의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거기에 강풍이 불어요. 그리고 우리 남해안은 남부 또 이제 남해안 동쪽이든지 이쪽으로 보면 전부 만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넓은 바다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좁은 곳으로 들어오면 수속 현상이라고 해서 더 높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마산항이 매밑에 이제 마산항이 그 침수됐던 이제 문제인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전부 고려해서 단순하게 뭐 1, 2m 높아진다 막연한 얘기가 그건 실제는 일어나지만은 정확히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013에서 얼마가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평균 해수면이 얼마가 오고 파도가 얼마나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지형 효과에 의해서 얼마나 더 높아지는지 그걸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소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면 다 예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태풍이 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해수면도 상승한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봐야 되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만조를 이야기하는데 다행히 동해안은 만조 현상이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조수 간만차가 얕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희가 교수님이 그 출연하시기 전에 교수님께서 갖고 오신 사진들이 좀 있어요.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이 가져온 사진 가운데 1959년에 태풍 사라오 당시의 상황을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자, 화면을 한번 좀 준비가 되는 대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화면이 이제 교수님이 갖고 온 이제 사진이 영덕군 강구항의 해일 피해 모습인데요. 지금 아직 그 사진이 준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어떤 뭐 그 교수님께서 직접 가서 그 이제 찍은 사진인 제가 거죠? 찍은 건 아니고 바로 이 사진인데 찍으신 분은 이진영 선생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 사진을 보면 왼쪽 위에 바닷가에 폭풍 해일이 국지적으로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이 물은 영덕 50천 하구인 강구항입니다. 그래서 이 50천 물이 바다로 나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면 소재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 소재지입니다만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전체가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심지어 그 다리 그 상단까지 다리 위에까지 물이 차 있는 곳인데 이런 국지적인 해일 때문에 동해안에 있는 소하천들 있죠. 울진의 왕피천, 또 삼척의 50천, 그다음에 포항의 형산강이든지 이런 하천들이 범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태풍에는. 예, 그렇군요. 지금 화면 왼쪽 왼쪽 위에 보면 동해안에 그 파도가 있는 아주 국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육지에서 바다로 빠져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 59년도입니다. 이 사진이 7장으로 찍었는데 참 잘 찍었어요. 예. 예. 그 원판 누런 것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제 컴퓨터로 합성을 해서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폭풍 해일로 예, 그 예, 마을이 전부- 모두 다 이제 물에 잠긴 상태죠. 연소저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폭풍우가 일어났어요. 아, 폭풍우가 일어났고 또 이 공동 시장이 또 물에 잠기고 뭐 네. 3년 연속으로 강구항은 물에 잠겼던 곳입니다. 예. 그렇군요. 상당히 이제 뭐 지금도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창문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예, 예. 피해들이 깨지는 피해들이 많이 났거든요. 예, 근데 예. 이게 창문에 뭐 테이프를 붙인다든지 신문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그 작업을 하다가 또 피해를 겪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예, 이런 강풍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좀 작업하다 다친 거 참 아쉬운데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아파트 이제 강풍 대비해서는 첫째 창틀 있죠. 네. 창틀 자체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신문지나 헝겊 가지고 전부 틀을 메꿔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창틀이 움직이지 예, 않도록 해야 움직이지 된다. 않고 예. 그다음 그 진동이 생기거든. 예. 그리고 창문 자체가 예. 유리 있죠. 유리하고 창틀하고 사이가 그 요즘 실리콘이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놨는데 이게 네. 시간이 지나면 경화돼 가지고 이게 흔들려요. 예.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 신문지를 유리에다 붙이고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주면은 진동 폭이나 진동수가 약간 줄어듭니다. 덕을 봅니다. 예, 그리고 테이프로 엑스밴드든지 아니면 십자로 붙여주는 것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있습니다. 실제 나와요. 그런데 네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실험을 해가지고 뭐 초속 36m 가니까 깨지더라고 예. 그러는데 깨지더라도 그만큼 효과 36m까지 견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훨씬 거군요. 낫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그저께 일본의 상황을 아마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테이프를 그냥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거 그 사람들이 몰라서 효과 없는 걸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전부 그래요? 특히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은 단독주택의 창문이란 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아파트처럼 이렇게 설계돼 가지고 아예 제작된 것은 그래도 강한데 단독주택의 창문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신문지라든지 테이프를 X를 한다든지 십자로 한다든지 예. 또는 창틀 자체를 메꿔주는 것은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걸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저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이제 뭐 신문에 신문지 붙이는 신문지를 붙이는 그런 것들이 파손을 막는다기보다는 이 유리 이 파편들이 비산되는 것을 막는 아, 것에 그게 더- 효과가 적습니까? 파편이 방 안으로 좀 흩어지거든요. 예. 흩어졌을 때 하고 신문지가 물에 축축 젖어 있을 때는 바로 창문 밑에 떨어져요. 예, 예, 예. 그 효과는 대단한 아, 겁니다. 예, 예. 아, 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깨지는 것 자체도 예. 약간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조원철 연세대 통문과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태풍에 대한 대비 상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